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투잡을 시작한 워킹맘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면 아이와 함께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남편과는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됐고, 그 동안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돈 문제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사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모나지 않은 가족들과 무난히 어울리며 자랐어요. 부모님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대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형제들은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재테크를 잘하셔서 우리 남매에게 각각 집을 마련해 주실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우리가 놀고 먹을 만큼은 아니었고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 집을 마련해 주셨죠. 저는 대학교는 좋은 곳에 갔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당장은 집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직장은 경기권 외곽에서 구하게 되어 부모님께서 그 근처 지방에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다가 우연히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결혼 전에는 서로의 재정 상황을 공유해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고 부모님이 지방에 집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취하면서 돈을 모았지만 부모님은 모아둔 돈이 없어 내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고 결혼식을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했죠. 나중에 보니 제 말이 와전되어 부풀려졌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한 건데 남편이 시댁에 가서 잘못 전달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시부모님이 본인들 편한 대로 들으셨던 건지, 아무튼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친정에 대해 너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친정 형편이 좋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며느리를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남매 전부 집 한 채씩 해줄 정도면 부모님이 정말 돈을 잘 버셨네요. 다른 형제들은 집을 어디에 해줬는지 주소 좀 적어봐라.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대뜸 다른 형제들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초면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제가 대충 적어드렸죠. 너무 자세한 주소는 안 적고 그냥 무슨 동 아파트 이름 정도만 썼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적어준 종이를 한쪽에 치워두고는 계속 본인 할 말만 하셨어요. 이렇게 남매들한테 집 한 채씩 해주실 정도면 결혼 준비할 때도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겠네. 아니면 지금 사는 집을 얘가 들어가서 사면 부담도 줄지 않을까? 어쩜 이렇게 복덩이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혼자 신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지만 하나도 달갑게 들리진 않았어요. 저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냥 외곽 지역에 작은 집 한 채씩 해주신 거고, 저는 직장 얻은 뒤에 돈 모아서 결혼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좋은 집도 아니고, 부모님도 무례하신 건 아니고 모아둔 돈이 없으셔서 저희 둘 힘으로 결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라고 적당히 둘러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어요. 그래, 결혼 준비야 요즘 다들 자기 힘으로 하는 거니까 참 기특하구나. 우리도 도와줄 형편은 안 되니 서로 집안에서 터치 안 하는 게 맞지. 집값도 부담될 텐데 지금 사는 집을 신혼집으로 꾸미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필요한 건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사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내 친정에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결혼 준비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 형편도 좋은데 결혼 준비를 알뜰하게 하는 저를 기특하게 여겼어요. 저는 속으로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를 좋게 봐주는 것 자체가 고마웠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꾸미면 돈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결정했죠. 시어머니는 계속 저만 보면 복덩이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요즘엔 고부간에도 잘 지낼 수 있어.
우리는 제사도 기제사만 지내고 특별히 챙길 것도 없으니까 가끔 얼굴 보고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과할 정도로 친절한 모습이 조금은 이상하고 어색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도 시어머니가 잘 챙겨주고 너 좋다고 하면 그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렇게 잘해주시면 복 받은 거지 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신랑과 시댁 모두 잘해주니 결혼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결혼 준비를 잘하라고 응원해줬어요. 저는 이 정도면 시댁복이 타고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식도 언제 끝났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남편과 저는 제가 원래 살던 집을 잘 꾸며 신혼집으로 삼았고 예쁜 딸도 가졌어요. 사실 아기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자녀 계획이 없던 건 아니어서 기쁘게 받아들였죠.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는데 둘 다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서로 육아휴직을 쓰며 아이를 돌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께 미리 말씀드렸더니 친정엄마는 너 애 낳으면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너 혼자 어떻게 하려고? 김서방이 괜찮다고 하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 라며 기꺼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애기 낳으면 서로 육아휴직 쓰면서 애 보면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쉴 때만 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했어. 번갈아 가면서 애 보면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문제 없겠지? 라고 의견을 물어봤어요. 저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남편과 상의한 뒤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의외여서 놀랐어요. 남편은 내가 육아휴직을 왜 써? 우리는 그런 거 쓰면 잘릴걸. 당신도 잘릴지 모르니까 그냥 몇 달만 쉬고 바로 복직해. 그리고 시터 고용하는 게 어때? 솔직히 맞벌이 하면서 애 보는 거 힘들잖아. 애 봐주는 사람 고용하는 게 낫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예상 밖의 대답에 많이 놀라서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시터 고용할 형편이 돼. 나 조리원 들어가는 것도 무리라서 우리 엄마가 와서 몸조리 도와주고 애 챙겨주시기로 했는데 내가 휴직할 동안만 엄마가 애 봐주신다고 했어. 조리원 가는 것도 어려워서 집에서 몸조리 하는 건데 시터는 무슨 시터야? 나도 엄마가 도와주시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려는 거야. 당신 휴직된 엄마 안 계실 거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기는커녕 자기 주장만 내세웠어요. 아니 왜 장모님이 오셔? 장인어른 재력이면 당신 조리원이면 시터면 다 해줄 수 있지 않아? 우리 집에 장모님 오시면 나 불편해서 안 돼. 그냥 친정에 도와달라고 하면 될걸. 왜 그렇게 고집이야? 결혼 준비할 때도 솔직히 처가 덕 좀 보나 했더니 귀엽고 아무 도움도 안 받더라. 도움받았으면 필요한 거 더 살 수 있었잖아. 갑작스러운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아기 키우는 것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결혼 준비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아무튼 저는 남편과 대화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서 말이 좋게 안 나갔어요. 내가 분명히 친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고 했잖아. 그래서 신혼집도 새로 못 구했는데 우리 남매들한테 아무리 집값 싼 데라고 해도 거기서 한 채씩 해주고 나니까 남은 돈도 없고 부모님도 연금만으로 생활하셔. 무슨 조리원을 보내달라, 시터를 구해달라니.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니까 왜 혼자 오해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잖아. 제가 할 말을 다하며 짜증을 내니까 남편은 내가 뭘 믿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집 한 채씩 해줘봤자 당신한테만 제일 싼데 해줬잖아. 다른 형제들 동네 보니까 거기 집값이 더 비싸더라. 특히 큰 형님 집은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던데 그 돈이 어디야?
지금 이 집이 제일 싸니까 조리원 비용 좀 달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성질을 냈어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아니 우리 오빠 집값이 오르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당신 그런 거 다 찾아봐. 집 한 채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당신도 그 덕에 결혼할 때 수월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지혜준 것 같고 당신 왜 이러쿵저러쿵 해? 그리고 당신이 나 조리원 보내줄 형편 안 되잖아. 그럼 우리 엄마가 애 봐준다는 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냈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 적반하장이었어요. 아, 됐고. 나는 휴직 못하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장모님 멀리 사시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셔. 우리 엄마한테 말해둘 테니까 우리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나더라고요. 뭐? 내가 마음 편한 사람하고 있어야 몸조리도 잘 되지. 시어머니 오시면 내가 모셔야 하는데 그럼 몸조리가 제대로 되겠어? 내 마음 편하려면 우리 엄마가 오는 게 맞지. 100일 정도는 몸조리 제대로 해야 하니까 3달 정도만 엄마한테 부탁할게. 그 다음엔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남편은 본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당신 편한 것만 생각하고 나 불편한 건 생각 안 해도 됐다니까. 가까운 우리 엄마가 자주 다녀가시면서 애 봐주고 당신 챙겨주고 하면 되지 뭘 그래? 언제는 엄마 같은 시어머니라며 이럴 때만 불편하다고 그러냐. 말 바꾸지 말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해. 남편은 혼자 급발진하더니 방으로 들어갔고 그 뒤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이게 부부가 애 생기면 남자들이 변한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랑 왜 결혼했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남편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어요. 저는 남편 태도가 달라진 걸 보고 너무 화가 났지만 아기 낳을 때도 다 됐고 이것저것 처리할 게 많아 남편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흐지부지되게 해서는 안 됐는데 남편이랑 그 뒤로 냉전이라 대화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일단 저는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쓰기로 협의하고 복직도 몇 번이나 다짐받았어요. 그렇게 안심할 수 있게 몇 번이나 확인한 뒤에 막달부터 일을 쉬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기 낳고 집에서 몸조리 하려고 하는데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남편이 손수 쳐서 어머니한테 얘기한 건지 베일도 안 누르고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황당했어요. 저는 아주 당연히 본인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행동하는 시어머니 모습 보고 벙쪘지만 일단 힘든 마음 이끌고 차 한잔 대접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산모인 걸 알면서도 분주히 움직이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넌 애 낳은 게 뭐 그리 유세라고 남편 보고 휴직을 하라 말아야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워서 엄마가 애를 키워야지 왜 애 아빠한테 집안일을 강요해 아범 무시하냐 너 내 아들 무시해 쥐뿔도 없는 게 시집 왔으면 기본은 돼야지라며 갑자기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논리적으로 따졌어요. 어머님 요즘에는 남편들도 육아휴직 쓰는 추세예요. 그리고 저 혼자 애 낳았나요? 부모라면 육아는 같이 해야죠. 그리고 쥐뿔도 없다니 지금 이 집 제 명인데요. 제가 나가서 돈도 벌고 휴직 중인 급여도 일부 나올 텐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암만 애기라고 해도 얘가 못 알아듣겠어요. 손주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시모는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투덜거리더니 너 무슨 말본새가 그 모양이냐 이 코딱지만한 집 같고 무슨 요새야 애 조금만 크면 이사 가야겠구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생색내기는 친정에서 너만 이런 짓 해줬으면서 조리원 비용도 하나 안 보태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집 해주면서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결혼할 때는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암만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그리고 저한테 이 집도 감지덕지예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친정에서 누구한테 뭘 해줬든 그거 어머님이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라며 한마디 해버렸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갤러기를 날뛰었어요. 뭐 너 말 다 했냐 이래서 집안도 제대로 보고 형편도 제대로 봐야 되는 건데 아범이 너 좋다 그래서 그냥 결혼시켰더니 기본도 안 돼 있네.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 어떻게 살까? 어쨌든 내가 손주 돌보는 거 도와주러 왔고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나 시간 날 때마다 오마. 시어머니는 혼자 할 말만 통보식으로 던지고 사라지셨어요. 도와준다더니 힘든 산모한테 차나 얻어 마시고 가는 게 앞으로 험난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가끔 찾아왔고 말이 도와준다는 거였지. 올 때마다 생색만 내고 트집만 잡았어요. 아니 솔직히 애 봐준다고 하면 거의 매일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쩌다 얼굴만 비추고 남편한테 생색만 내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맨날 올 때마다 집구석을 샅샅이 뒤지더니 얘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맛이 왜 이리 없어 이런 걸 내 아들한테 줬냐 그리고 넌 집에서 애만 보는 게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해? 난 옛날에 애 셋 키우면서도 집안일까지 꼼꼼하게 했어.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어쩜 이렇게 집안꼴이 엉망이냐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났죠. 저는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어머니 왜 애 키우느라 잠도 잘 못 잔 사람한테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애 돌보는 거 도와주러 오시는 거 맞으세요? 도와주러 오신 거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저 힘들게 하실 거면 더 안 오셨으면 해요라고 참다가 따졌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혼자 눈을 부라리고 뒷목을 잡으면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게 이젠 시어미를 쫓아내려고 하네. 너 진짜 제정신이야? 네가 제정신이면 이럴 수가 없지.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렇게 집안이 망하네라며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집에 씩씩거리며 들어오더니 어떻게 시어머니를 쫓아내 애 엄마가 돼서 마음을 그 땅으로 써서 되겠어. 내가 장모님 그렇게 나가라고 하면 좋겠냐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어른을 쫓아내. 그러면서 우리 딸 교육은 잘 시킬 수 있겠어라미 시어머니 편 만들더라고요. 뭐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그렇게 막말하면서 딸 교육 잘 시킬 수 있겠어? 날 이렇게 하대하고 막대하는데 딸 앞에서 똑같겠지. 그리고 어떻게 내 말은 안 듣고 어머니 말만 들어 오셔서는 애도 안 봐주시고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데 내가 어떻게 견디겠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제 말에 남편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도와주러 오신 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여. 당신 진짜 그 정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받을 돈도 없고 인성교육도 안 돼 있고 내가 뭘 보고 결혼했나 모르겠다라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한 짓을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은 고지 듣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그땐 어려서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한 거였어요. 차라리 남편이라도 구슬렀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가족이고 애가 있어 쉽게 헤어지지 못하니 지혜롭게 잘 풀어가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집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그냥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인 것 같았어요. 나중에 하는 행동을 보니 고민하고 혼자 스트레스 받은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였어요. 그대로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꺼리는 게 보였어요. 제가 시댁 행사에 가면 시어머니는 맨날 찬바람만 쌩쌩 불었고 아범하고 손녀만 보내지 넌 왜 왔냐 맨날 바쁘다면서 전에도 바쁘다고 늦게 와서 음식 장만하는 것도 안 도와줬잖냐 매번 그렇게 내 사정만 생각할 거면 뭐하러 와 아범만 와도 되니까 넌 안 와도 된다라며 홀대했어요. 시아버지도 제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쳤고 저 혼자 완전히 왕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사며 일절 안 가려고 했지만 친정엄마가 저한테 그래도 시댁에서 몇 번 안 모이는 건데 참여해야지 할 도리는 다 해야 나중에 책 안 잡히고 너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라며 다독거려서 억지로 갔었죠. 사실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해 그렇지. 여태 겪은 일을 자세히 들었으면 친정엄마도 기함하면서 당장 연 끊으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걱정시키는 거 싫어서 아무 말 못했고 그대로 시댁에서 구박을 하든 말든 기재 사며 시부모 생신명절 딱 이렇게만 챙겼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항상 시어머니는 트집 잡을 게 없나 보고 안달을 했어요.
얘 너는 칼질을 왜 그렇게 하니? 집안일 안 하는 거 티내냐? 일부러 못하는 거 티내고 나 불편하게 하려고라고 하거나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하면서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이 고생이야 애 낳았다고 유세 떨면서 나를 쫓아내질 않나 돈 많은 척하면서 사기 결혼하지 않나. 친정 체력이 어쩌고 하더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지 뭐야 집도 지방에 싸구려로 애들한테 해준 것 같고 그렇게 유세 떨더니 개털이더라고. 시어머니는 친구들한테 제 흉을 보고 자꾸 욕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안 주는 건데 우리 애는 대기업 다니고 쟤는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 다니는데 격이 안 맞는 걸 왜 결혼시켰나 몰라.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 흉을 받고 심지어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언제는 제가 복덩이라더니 이제 와서 아들이 아깝네 어쩌네. 제가 한참 못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저도 어이가 없었죠. 저는 다 듣고도 그냥 모른 척했어요. 반박하면 전부 저만 뭐라고 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사실 처음부터 저는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잘못 알아놓고 저러는 꼴이 우습기도 했어요. 아무튼 애만 아니었어도 이혼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만 괜히 애 탓하면서 억지로 산다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애한테 상처 줄 것 같아 얼른 마음을 고치려고 했죠. 그러던 중 결국에는 내가 참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도련님 결혼시키면서 나보고 친정집을 한 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얼마나 꼴이 우습던지 당연하다는 듯이 집에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집안은 진짜 상종도 못할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보니 제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개털이라 생각해 그런지 도련님 손자리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든 직업 좋은 여자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만 보면 우리 막내 아들 대기업 다니고 인물 좋고 키도 큰데 어디 참하고 직업 괜찮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 좀 해줘봐. 나이는 너무 많지만 않으면 돼. 직장 번듯하고 모은 돈도 있고 경제적으로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다.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들어오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우리 막내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굳이 좋은 며느리 찾는다면서 제 흉을 보고 다니니 저도 짜증이 났죠. 아이 제가 모르는 데서 그랬으면 다행인데 꼭 저 듣는 데서 괜히 큰 소리로 좋은 며느리 타령만 하니 스트레스였어요. 시어머니는 중매로 사람 찾기가 힘드니까 아예 도련님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좋은 사람 찾아주려고 하는데 전화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찼어요. 막말로 아들 같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 보기도 안 좋았죠. 솔직히 도련님 인물도 평범하고 연봉도 그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 찾는 건 자기 욕심 부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사람 찾기 힘들겠다 싶었는데 또 시어머니가 어디서 알아봤는지 도련님보다 5살 많은 여자를 소개받았어요. 38살이었는데 얼굴은 동안이었고 직업은 정형외과 의사라고 했어요. 나이가 더 많다고 하는 걸 보니 여자 쪽에서 결혼이 좀 급한가 보다 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네 동생 결혼할 사람 인사 온다더라. 며느리하고 시간 맞춰서 집에 와라. 이제 서로 가족들 사이니까 얼굴은 미리 봐야 되지 않겠어. 상견례 때 너희 시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와서 보고 같이 인사하고 친해두렴라고 전화하시면서 무조건 시댁에 오라고 했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집안일이고 앞으로 얼굴 보며 살 사람이라 억지로 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예비 동서가 올 시간에 저희를 불렀더라고요. 앉아 있어도 사람이 안 와서 왜 안 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일장연설을 했어요. 내가 널 보니까 여자 직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얼마나 괜찮은 아가씨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마침 의사 며느리를 보게 돼서 일부러 너희도 불렀어. 상견례 하기 전에 부른 이유는 며느리 너도 집에서 받은 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직장 제대로 된데 다시 들어가서 돈도 좀 모으고 능력 좀 키웠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두 개를 의심했어요. 사람을 앞에 앉혀두고 이게 할 소리인가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능력이 없다니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할 말만 계속했어요. 솔직히 너 모은 돈도 없고 꼴랑 집 한 채 갖고 대기업 다니는 남편 만났으면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집에서 받아올 거 없으면 남편 내조라도 잘하고 노후 대비라도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고 돈 많은 동사 들어오면 뒤처지지 않게 잘하란 말이야. 내가 나아지는 게 없으면 앞으로 집안일은 다 내가 해야 될 거다. 바쁜 의사 며느리한테 뭘 시키겠어? 여기서 전 꼭지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미쳐 날뛰는 걸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성격상 한마디 하면 했지 가만히 있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는 찰나에 예비 동서가 도착했고 저는 또 시어머니 말에 대리고 하지 못한 채 일단 자리를 지켰어요. 시어머니는 저 보란듯이 일부러 더 예비 동서를 예뻐했어요. 그리고 형제나 부모님 직업이나 결혼 계획이나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예비 동서를 얼마나 예뻐하던지 입이 귀에 걸리는 것 같았네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우리 집에 의사 며느리 들어오는데 내가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 우리 막내 아들하고 잘 맞춰 살아가려면 번듯한 집 한 채는 있어야겠지. 앞으로 우리 의사 며느리가 우리 집 기둥이 될 텐데 집은 하나 해줘야지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시댁에 돈도 없으면서 무슨 집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좋아하게 대뜸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얘 너희 친정에 빈집 하나 있지 않냐. 그거 얘네 신혼집으로 쓰자. 넌 시동생이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 동서 될 사람한테 잘해줘야 나중에 너랑 사이좋게 지내지 않겠어. 어차피 빈집 하나 있는 거 주면 되지 않냐. 뭐 문제될 건 없지. 말 나온 김에 빨리 명예 이전하고 얘네가 들어가서 살게 해주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간 남의 결혼 파토 날 것 같아서 적당히 둘러댔어요. 어머님 거기는 제 동생이 지내고 있거든요. 지사 발령받아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마 꽤 오래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도련님 결혼에 지장 있지 않겠어요? 다른 빈 집이 있으니까 그걸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1초 만에 머리가 팍팍 돌아갔고 남편 놈이 우리 집 사정 듣는 족족 시어머니한테 일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의 빈 집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 동생이 결혼하면서 아예 새 집을 얻었고 비워둔 집이 하나 있긴 했는데 도련님 사는 곳하고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라 시어머니가 미리 듣고 탐을 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집보다 동생 집값이 훨씬 비쌌고 주변 환경도 좋았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너 친정 형제들한테 집 한 채씩 4채나 해줬는데 너는 형제 중에 제일 적게 맞았잖아. 그러니 동생 집 한 채 가져오는 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해주면 친정이 너무한 거지. 너도 네 목 찾는다 생각하고 시댁에 할도리 한다고 생각해라라면서 뻔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충 네 하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옆에서 아까부터 아무 말 없는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은 눈을 피하며 가만히 있기만 했고 저는 집에 가서 따져야겠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그래 뭐가 됐든 얘네한테 한 채 해주자. 마음에 안 들면 팔아서 신혼집 사면 되니까 먼저 시집 온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앞으로 윗사람으로서 잘 챙겨줘라라고 하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정말 답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가자마자 남편한테 큰 소리로 따졌어요. 현관문 닫히자마자 가방도 내팽개치고 옷도 대충 벗어놓고 남편한테 대놓고 뭐라고 했죠? 넌 어떻게 우리 집 사정을 어머니한테 다 말해? 그리고 집을 주라니 친정 식구들 재산을 왜 탐내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명의도 다 동생 앞으로 돼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집을 주라는 말을 해? 내가 어머니 딸이었어도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상한 논리를 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집 어차피 비웠다며 그리고 지사 발령은 무슨 내가 그런 말 듣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거짓말을 해.
내가 앞으로 새 식구 될 사람이 있어서 참았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밝혔을 거다. 그럼 넌 호되게 혼났을 걸 거짓말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애 아빠가 돼서 논리도 없고 철딱선이 없는 말만 하고 가진 건 쥐뿔도 없어서 자격지심만 있는 사람이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이 사람 진짜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남의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탐내고 당연하다는 듯이 달라고 하는 태도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도련님이나 예비동서나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다 똑같은 연놈들이구나 싶었죠. 물론 무엇보다 제일 잘못된 건 시어머니였지만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생각해. 그리고 내가 혼나기는 무슨 당신이 그랬으면 나도 친정에 내가 시집살이 산 거 다 얘기해서 결혼 파토 냈을걸. 혼나긴 뭘 혼나? 내가 어머니 딸이야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중간에서 일 다 저지르고 이간질했네. 너 남의 재산 탐내지 말고 건실하게 살아라고 했어요. 남편은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며 길길이 날뛰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혼을 완전히 결심했고 너나 나나 엄마나 동생이나 다 똑같아 남의 걸 내 거라고 하는 거 그거 도둑놈 신보잖아. 너네 집안이 다 그 모양인 걸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 같다. 넌 오늘 일을 앞으로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라고 쏘아댔어요. 근데 남편이 또 시어머니한테 고자질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주말이라 쉬고 있었는데 휴대폰에 시어머니 네 글자가 뜨더니 혈압 오르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벨소리에 깨더니 작은 방에 들어가 버렸고 꼴을 보아하니 더워 자다가 게임이나 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엄청나게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얘 너 왜 말을 바꾸냐? 어제는 집 해준다더니 명의를 못 바꾸네. 어쩌네 했다면서 동서 앞에서 거짓말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집을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내가 중간에서 일을 빨리빨리 해야지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집 못 준다고 아범한테 얘기하는 건 무슨 경우야? 저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황당해서 어머니 동생 집이든 다른 형제 집이든 이미 살고 있는 곳이고 다 자기들 몫으로 받은 걸 어떻게 명의 이전을 해요? 그것도 시댁 식구 준다고 명예 바꿔달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저 그렇게 못해요. 어제는 어머니 체면 때문에 적당히 둘러댄 거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라고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말을 시작했죠.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능력도 없는 친정 믿고 설쳐대는 걸 보니 꼴이 참 우습네. 아니 사돈네는 너한테만 제일 싼 짓 해줬고 다른 집도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더만 사돈 능력도 없구만. 넌 그런 걸 가지고 유세를 떨어. 넌 여태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그런 거 하나 아까워해서 어쩌냐?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사돈네 돈만 밝히고 인성교육은 하나도 안 시켰나 보네. 저는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욕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우리 부모님 욕을 왜 하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형제들이 넷이나 있는데 집 한 채씩 다 해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고작 아들 둘한테 집 한 채도 못 해주셨으면서 왜 우리 집을 깎아내려요? 무능한 걸로 치면 시댁이 더 무능하죠. 친정 재산 긁어낼 생각 말고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그리고 며느리도 새로 알아보세요. 전 여기 관둘래요. 제가 지지 않고 맞서자 시어머니는 황당해했고 제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자꾸 그렇게 막말하시니 끊을게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또 끊어버렸죠. 그리고 휴대폰 꺼두고 애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요. 저는 하루 종일 고민했고 그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급히 연차 써서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차 끌고 택배 상자 대량으로 사서 집에 들고 갔고 남편 짐을 모조리 싸서 시댁에 택배로 붙여버렸어요. 뭔 짐이 그렇게 많던지 옷이 구겨지든 말든 막 집어넣었고 전자기기도 옷까지 중간에 넣어서 대충 싸서 보내버렸죠. 택배 붙이니까 벌써 오후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곧장 원래 알던 변호사 찾아가서 제 사정 얘기하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제 말을 듣더니 그날 바로 이혼 소장 접수하고 회사에 등기가 가도록 했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하루 만에 후루룩 일을 다 쳐내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이상할 정도로 힘이 넘쳐났죠. 사람이 뭔가 제대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면 이런 추진력이 생기나 봐요. 저는 남편이 도우락 여는 소리가 들리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얼른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퇴근한 남편은 익숙하게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황급히 나왔어요. 그리고 안방이며 작은 방에 설치된 컴퓨터며 모든 게 다 사라져 텅 빈 방을 보고는 경악하더라고요. 남편은 이게 뭐야? 내 짐 어딨어? 옷은 어딨고 뭐야?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갑자기 왜 내 짐이 없어? 너 나 모르게 무슨 일 꾸몄구나. 야, 암만 집 때문에 감정 상했다고 해도 남의 짐을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어? 이럴까봐 애도 친정에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애가 커가면서 뭔가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느끼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더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 저러는 것도 애가 몰랐으면 싶어서 이혼을 결정한 게 컸거든요. 그래서 애는 하루 이틀 친정에 좀 봐달라 하고 남편이랑 단판 지으려고 했어요. 너네 엄마나 너네 친정이며 나 무시하고 돈 가져올 거 없다고 과시하는 꼴을 보니 더는 못 살겠다. 너네 엄마가 우리 집 탐내는 거 보니까 진짜 인간이 아닌가 싶더라고. 당장 나가. 이 집 4명인 거 알지? 내 덕분에 편하게 살았으니 이젠 나가라면 남편한테 대놓고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뭐야, 우리가 혼인 신고하고 산 게 몇 년인데 갑자기 4명이가 나와. 내 집이 내 집이지. 내가 암만 날 무시해도 난 내 남편이고 우리는 부부야. 같이 사는 마당에 갑자기 웬 명예 타령이야? 아, 됐고 빨리 내 짐 다시 찾아와. 도대체 어디다 갖다 놓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왜 부부야? 이혼 소장도 접수했는데 오늘 접수해서 아직 회사에 등기가 안 갔나? 난 너랑 같이 못 사니까 이혼해. 난 본복 없고 변호사도 선임했어. 너도 알아서 변호사 찾아봐. 법으로 한번 잘 따져보자. 그리고 짐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 앞으로 붙였으니 거기서 찾아봐.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될걸. 저는 남편한테 더는 물러서지 않았고 이젠 정말 끝을 낼 생각으로 대응했어요. 남편은 계속 이혼 못해. 내가 왜 이혼해? 누구 맘대로 이혼해? 남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라며 땡깡 부리는 애처럼 이혼 못한다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내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소송 걸었으니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소송에서 내가 당연히 이길걸. 앞으로 한번 잘해봐. 변호사도 꼭 선임하고. 어차피 증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기겠지만 저는 남편한테 제대로 선전포고했고 여태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당한 걸 알리기 위해 되는 대로 증거를 싹싹 긁어 모았어요. 그간 억울하고 서러웠던 세월 이제는 정말 끝을 내려고 했고 소송에 이기려고 부단히도 애썼어요. 겹지인한테 들어보니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절 욕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무시한 애 친정에서 집 하나 받았다고 유세 떠네 등등 별소리가 다 나왔다고 하던데 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저만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변호사 잘 만나 그런 건지 제3분할도 제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됐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됐어요. 하긴 딸이기도 하고 제가 양육이며 집안일이며 맞벌이 하는데도 거의 전업주부처럼 하고 있었으니 제가 양육권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양육비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했고요. 그렇게 돈돈거리는 집안인데 위자료며 양육비며 싹 긁어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몰라요. 이런 게 바로 복수하는 맛인가 봐요. 제가 승소하자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틈만 나면 전화했고 전화할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우리한테서 돈 뺏어가니 좋냐? 암만 그래도 어떻게 가족이었는데 그런 짓을 해. 너도 참 대단하다. 그깟집 몇채 해주는 집안 믿고 뭐 어떻게 소를 쓴 모양인데 너 그렇게 살다가 천벌받아. 시어머니는 갈수록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 손녀한테까지 몹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몇 번 받아주다가 갈수록 심해지자 싹 다 차단했어요. 겹지인 말을 들어보니 시댁은 침몰하는 배처럼 망해가고 있었어요.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망한다더니 그게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하루는 그 지인이 저한테 참 그 소식 들었어. 네 전남편 집안 완전 망했다더라. 내 시동생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의사 며느리를 속였지 뭐야. 여태 일 한번 안 해봤대. 그러면서 나이만 먹은 시집은 가야겠고 그래서 지금 집에서 놀기만 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 결혼 전에 어차피 시골일 거라고 애부터 만들었다더라. 애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먹여 살리는 중이라고 하는데 내 시동생 능력이 안 돼서 본가에 얹어 산다고 해. 아이고 너 그렇게 홀대하더니 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이혼하고 집 구할 돈 없고 대출은 싫다며 시댁에 들어가 산다는데 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고 사기 결혼이네 어쩌네 하면서 들쑤셨다고 하는데 주선자도 모르던 일이라 따져봤자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댁 들어가 사니까 눈치도 보이고 자기도 꼴이 말이 아니다 싶었는지 저한테 아쉬우니까 저러는 꼴이 얼마나 웃었던지 저는 듣자마자 차단했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승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더 생겼어요. 아이랑 저 그렇게 두 식구 먹고 살 정도는 되는 정도예요. 그간 화나는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저랑 아이한테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다 싶으면 멈추는 게 맞고 저는 조금 늦었지만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 자 적어봤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